네, 안녕하세요. 손프망입니다. 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 다룰 내용은 VWAP입니다, VWAP. VWAP이 뭐냐 하면, 영어로는 볼륨이 거래량이거든요. 볼륨, 웨이티드. 웨이티드가 뭐 가중했다는 거니까, 거래량의 가중치를 둔, 뭐다? 에버리지, 평균 가격, 프라이스, 평균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가중치를 둔 평균 가격을 구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전에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이 가격만 기반으로 사실은 이제 어떤 기법들로 적정한 것들을 찾아냈다면, 우리가 거래량이랑 가격을 또 같이 보는 지표를 또 하나 배운 게 있었죠. 뭐였죠? MFI였습니다. MFI. MFI랑 마찬가지로 VWAP도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같이 염두해서 이렇게 뭔가를 찾는 지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VWAP이 뭔지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이것부터 같이 한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매수매도를 VWAP으로 매수매도를 어떻게 잡는지 매수 신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는 언제? 가격이 VWAP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 시, 이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매매 지수가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이 VWAP이라고 표시된 게 지금 요겁니다. 요게 VWAP이라고 표시된 거고, 그러면 이 가격이 이 VWAP을 뚫고 올라갈 때를 말하는 거죠. 요때 매수 신호라는 거죠. 매수 신호. 그죠?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매수 신호. 그죠? 그리고 반대로 매도는 언제다? 가격이 VWAP과 이격이 커진 시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이격이 커진 시점에 익절, 이격이 커진 시점에 어떻게 보면 익절, 이격이 커진 시점에 익절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중간 익절이 아니라 아예 이제 정말 매도해야 된다는 시점으로 본다면, 이게 가격이 VWAP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할 때, 그죠? 이 VWAP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뚫고 내려갈 때, 요때 뚫고 내려가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뚫고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는 또 다시 뭡니까? 뚫고 올라가는 신호가 나왔죠. 요때는 뭡니까? 매수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방금은 저희가 서울을 예제로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지역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부산을 한번 해볼게요. 부산으로 보면 딱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매수 언제? 뚫고 올라갈 때, 요때. 그죠? 뚫고 올라갈 때, 확대해서 보면 뚫고 올라갈 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 7월이나 6월 요때 뚫고 올라갈 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이격이 커졌을 때 요때는 익절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 정말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언제? 뚫고 내려갈 때죠. 뚫고 내려갈 때. 예. 이 VWAP을 가격이 뚫고 내려갈 때, 요 시점에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계속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울산 같은 지역 한번 가볼까요? 울산 같은 지역을 가봐도 요때 뚫고 올라가죠. 뚫고 올라가고 다시 뚫고 내려가고, 그죠? 지금은 거의 울산은 거의 붙어서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곧 조만간 VWAP으로는. 그죠? VWAP으로는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VWAP을 왜 좋아하냐 하면, 제가 제일 처음 사실 소개할 때, 보조지표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보조지표들이 매수는 정말 잘 맞춰요. 매수 타이밍, 바닥 타이밍은 정말 잘 맞추는데, 매도 타이밍에서는 사실은 조금 느리거나 아니면은 가짜 신호가 나오는 경우들이 조금 빈번합니다. 매수보다는 매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게, 매도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보조지표로 보면 한계가 크다. 그래서 뭘 같이 매도할 때는 꼭 같이 봤으면 좋겠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VWAP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배웠던 ATR이랑 MFI. 그래서 그러면 MFI랑 ATR을 같이 한번 켜볼까요? 울산으로 봐서 MFI랑 ATR을 이렇게 같이 켜보면, 요때 이제 ATR 가장 최근에 배웠던 게 ATR이죠. ATR 보시면 과열 구간으로 들어섰죠. 그죠? 과열 구간이 들어서서 과열 구간을 꺾일 때, 요때 매도하라고, 요때 ATR은 과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MFI의 관점에서는 이때 이미 과열 구간을 들어섰고, 과열 구간이 꺾이면서 이때는 매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면 울산은 MFI가 이미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신호를 줬습니다. 이 매수 신호. 그죠? 이 매수 신호고, 여기 매도 신호죠. 매도 신호. 그리고 ATR도 보시면 거의 바닥에 근접한 시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거래량은, 단기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단기 거래량이 조금 역전했죠. 장기 거래량을 역전해서 신호가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한번 가볼까요? 서울은 이미 그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ATR은 바닥을 반등하게 했고 MFI는 2024년 바닥에 반등했고 거래량도 단기 거래량이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MFI 이제 오늘 배운 VWAP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미 거래량 가중 평균한 가격을 뛰어넘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알려주고 있고 뭐 한 가지 더 심각한 건 여기 입주 물량이 이만큼 사실은 역대급으로 조금 많이 작은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문제는 이 보시면 금리까지 이제 인하 구간으로 그죠?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락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이긴 합니다. 물론 그 리스크 하나는 대출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을 이원화한다는 건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똘똘한 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이 약할 것 같다는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 VWAP으로 이제 뭐 다른 지역들 이렇게 한번 공부해서 보시면 훨씬 더 지금 어떤 추세인지 특히나 매도를 고려하시려는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그렇게 ATR이랑 MFI 그것도 뭐죠? 이렇게 VWAP까지 3개를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보시면 가짜 신호들도 훨씬 더 잘 걸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볼 때는 VWAP을 되게 신중하게 잘 보고 매도뿐만 아니라 그죠? 매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수도 그죠? 매도뿐만 아니라 매수도 되게 그렇게 많이 타이밍이 늦지 않고 잘 맞춥니다. 그죠? 매수도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요때 보시면 요때죠. 대전 같은 경우 2016년 9월 2016년 9월이 언제다? 요때입니다. 거의 바닥. 그죠? 거의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요때 신호를 보냈고, 매도도 뭐 거의, 그죠? 요때, 2020년 6월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수가 빠지기 전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완전 정수리까지는 아니지만, 눈썹까지는 매도 타이밍을, VWAP도 잘 알려주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사실은 VWAP도 6번에 들어가 있죠. 6번에. VWAP도 6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말 제가 핵심되는 지표들은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위쪽에 놔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매수를 우선해서 위쪽에 놔뒀고 매도는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그렇게 순서가 지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VWAP이 뭐다? 거래량을 가중치를 둬서 평균적인 가격을 찾는 지표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이게 중심인 거죠. 중심을 찾는 거고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제 상향 추세로 가는지 아래로 떨어지는 하락세로 가는지를 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VBP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는 제가 처음 보조지표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매물대가 정말 좀 특이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얘를 보면 뭘 알 수 있냐? 특정 아파트 시세가 어떤 금액대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캐치하고 그래서 그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곳에서는 사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 힘든 지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지금 막 우리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면 어느 가격쯤에서는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것인가? 그거를 정말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서 저도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